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연준 위원들의 핵심 발언 내용을 살펴보고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가 자신이 저번에 얘기했던 먹구름이 아니라 최악의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JP모건의 CEO는 미국 경제 최악의 허리케인을 얘기했는데 콜라노비치와 라코스는 올해 S&P 500이 4,800, 4,90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공유드리고 올해는 미국 중간선거의 해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6월은 1년 중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고만 해야 하는 이유와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 터치가 코앞입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초반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다들 이제 가나? 이제 쭉쭉 상승하나? 했을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데 갑자기 폭포처럼 흐르더니 급락해버리면서 다우는 0.54%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나? 하고 살펴보니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언급하고 있고 5월 PMI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당연히 상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면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긴축할 수 있겠는데? 라고 시장은 판단하며 그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화면처럼 갑자기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타이밍에 증시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와 아마존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는 약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얘기한 주식 분할 이벤트로 인해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세일즈포스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며 현재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6입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면 여전히 극심한 공포로 봐야 하고 우리가 탐욕을 가져야 할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완만하거나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보고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번 보고서에는 미국의 경제가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완만하거나 보통의 속도로 라고 밝힌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곳의 지역에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경제가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잡기 위해 그대로 공격적인 긴축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 우려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연준이 9월부터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높은 물가가 연준의 신뢰를 낮추고 있으며 연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보스틱 총재는 미국 경기는 아직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금리를 2%에서 2.5%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하향 추세를 보일 때까진 연준이 정책을 계속 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중간선거도 11월에 있고 인플레이션을 일단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하기에 앞으로 2번, 즉 6월과 7월 50bp 인상을 기정사실화로 반영하고 있고 9월부터 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대감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면서 9월부터는 연준이 조금 완만한 긴축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멈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꼭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하락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여태까지 기대했던 인플레이션 정점로는 그대로 다시 사라지며 최악의 불확실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이 어제 급등하고 있던 증시를 끌어내린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저번에 말할 땐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최악의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먹구름이 아닌 허리케인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현재로서는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만 경제 충격 허리케인의 규모가 작을지 아니면 초대형 폭풍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 우려를 만든 이유로 2가지를 뽑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푸틴세. 두 번째로는 연준의 전례 없는 긴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양적 긴축을 말하며 우리는 이런 규모의 양적 긴축을 해본 적이 없다며 여러분은 현재 역사책에 나올 법한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 경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스스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매우 보수적으로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정리하는 저도 이 정도로 말하니 무서워 죽겠네요. 아주 누가 봐도 도망치라는 경고로 보이니 당연히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0에서 17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JP모건의 라코스와 유명한 낙관론자 콜라노비치는 올해 결국 다 말아올릴 것으로 전망했다는 겁니다. CEO는 최악의 허리케인을 언급했는데 말이죠. 먼저 콜라노비치는 미국의 소비와 글로벌 경제 재개, 거기에 중국의 부양책과 경기 회복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시장 가격은 연준의 긴축 정책을 선반영한 상황이고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라코스는 올해 말 S&P 500이 4,900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제이미 다이먼을 언급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말한 것처럼 폭풍이 오고 있다고는 말했지만 이게 약한 폭풍인지 심각한 폭풍인지는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콜라노비치와 비슷한 견해로 이미 시장 가격은 약한 폭풍보다는 좀 더 센 폭풍을 이미 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폭풍인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고 연준이 중립금리 근처에서 긴축을 멈추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는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안 좋다고 말하는 중간선거의 해입니다. 이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6월은 그 중에서도 항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6월도 지금보다 더 최악을 기록할까요? 이번엔 이미 미리 매 맞은 것처럼 1월이 시작되자마자 현재 5월까지 저 통계와 다르게 쭉 하락세를 보였죠. 특히 4월은 역대 최고의 달임에도 올해는 거의 역대 최악의 달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매맞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6월은 역사적으로 봐도 변동성이 큰 달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간선거가 있을 때 왜 6월이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냐면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대체 누가 이길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면 바이든은 거의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6월에 불확실성 악재가 올해엔 오히려 바이든이 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엔 이 불확실성은 안 가지고 있을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최고 기간을 살펴보면 바로 10월, 11월, 12월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만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며 9월부터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게 된다면 혹시 10월부터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의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왜 미리 선반영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냐면 이미 S&P 500은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7주 연속 하락은 1950년 이후로 단 4번만 있었습니다. 즉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7주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고 이제 긴축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이 우려를 7주 동안 하락하면서 가격에 계속 반영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반영되었기에 여기서 떨어져 봤자 현재 최저점에서 마이너스 10%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약세장은 2년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고 S&P 500은 3,500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각오와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의 초록선이 지난달 급락을 보이면서 함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오늘 만약 하락을 보이면 21선을 터치하게 됩니다. 21선 1차 매수 타이밍은 선택사항입니다. 최근 너무 매수하고 싶은데 계속 참고 계신 분들은
48.4달러에 소액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 닿게 됩니다. SSO의 21선 가격은 51.44달러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 역시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21선은 25.92달러입니다. 저 역시 너무 손가락이 간지러웠기 때문에 이번에 21선에 닿게 되면 소액 매수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전제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심리와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고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과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1000명 중 단 1명입니다. 그게 저와 우리 웅주분들은 심리와 멘탈을 지키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 좋은 자산을 들고 인내심을 가져서 원하는 목표까지 그 자산이 불어났으면 합니다. 물론 조정장, 약세장, 하락장, 폭락장은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좋은 자산은 결국 더 큰 상승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거치식으로 반토막 났던 대폭락 사태, 리먼 브라더스 고점에 몰빵해도 심리와 멘탈을 지키며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면 결국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지금 이 구간에 평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회복은 아직 안 되어도 우리의 계좌는 먼저 양전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현재 우리의 평단가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거기까지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함께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